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방위시장의 신바사로 나온 박용재라고 합니다. 육사가 지방선거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인물을 원합니다. 특히 구청장이나 군수를 뽑으면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기초이유는 감시가 덜해서 시 예산을 외입성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국민의 세금을 해외에서 낭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외입성 해외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역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그런 분에게 합표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정작 돈을 어디에다 썼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투명한 공약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정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의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다, 복지다, 거창한 말보다는 걷어진 세금으로 부정부패 안 하는 그런 의원들이었으면 합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방의시장에서 만난 박용재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소리는 육사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과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박용재 씨께서는 예산 낭비하지 않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 없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4741님께서는 조직 개편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502님께서는 조직 개편은 기존 인사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 씨 장녀 섬나 씨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세월호 사고 전후에 출국을 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파트에 운신해 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국내로 신속하게 소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42일째입니다. 사고 이후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생계 유지 어려움부터 각종 법률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마음 아파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진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 대리인이 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줄곧 진도에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도와 팽목항으로 가면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과 참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가족분들께서 변호사님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시겠네요. 예, 이 세월호 참사가 초래한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예. 저도 진도체육관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예. 제 존재가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지막 실종자 한 명까지 구조될 날을 기다리면서 네. 끝까지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고마우신 마음이시고요. 그런데 진도 현장에서 말이죠.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예, 우리 가족들은 지금 링거가 없이는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42일이 지났지만 네. 여전히 간절한 기다림에 잠도 거의 못 이루시고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탈진한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범정부 대책회의라든지 해경 수색 브리핑, 수색구조 TF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예. 요 가족들을 대리해서 가족의 목소리를 정부로 전달하고 예.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판단과 결정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대신해서 뭐 각종 회의에 참석하신다든가 이런 일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가족분들은 너무나 힘드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 청와대 대변인이 뭐 민간 잠수사 일당 얘기도 있었고요. 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분들은 반응은 어떠신가요? 그 청와대의 이빈 대변인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잠수사들에게 시신 한 구당 500만 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잠수사들의 헌신을 모욕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 역시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이유는 잠수사들을 모욕하고 사기가 저하된다면은 네. 실종자 수색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민경욱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감 표명하시고. 예,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예. 잠수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깊은 바다로 뛰어들고 있는데 마치 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이렇게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5일이죠. 엊그제인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도 참석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마찰이 네,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날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의 입회를 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실종자 가족들과 변호사의 회의 참여를 놓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누가 막았나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저는 이름과 신원을 밝히고 변호사의 참석을 막는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는데요. 예. 예, 계속 응하지 않았고요. 예. 해수부 공무원은 변호사가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변호사가 들어가면 책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네. 그 해수부 사람들입니까? 예, 뭐 해수부 공무원이 동석한 공무원들이 있었고요. 예. 물리력으로 막은 분들은 이름과 신원을 밝히지 않은 뭐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는 주제를 누가 합니까? 예, 주제는 범대본부장인 해수부 장관님이 하십니다. 장관이. 예. 네. 그 장관의 지시를 받고 막은 거예요? 뭐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근거를 밝히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실랑이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변호사분들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진도에는 제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이요? 그다음에 그 안산 가족대책위에 2명의 변호사가 현재 대한변협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열릴 그 대책본부 회의에도 계속 참석을 하실 거죠? 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변호사 입회와 발언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예, 물리력으로 회의장 입장을 막아선 네. 이런 일련의 사태와 해수부 공무원의 이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는 해수부 이주영 장관님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 이주영 장관도 변호사 출신인데. 예, 그렇습니다. 판사도 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법에 맞는 일을 해야죠. 장관께서 이제 허용을 했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 가족분들께서 개인적으로라든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법률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그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저 이외에도 예. 그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상담 변호사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아, 네. 우리 가족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 직접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그 본부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이 세월호 선체 외판을 절단해가지고 수색을 하는 방안이 얘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선체 외판 부분 절단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아, 동의하셨어요? 네, 예, 네. 애초에 이 작업을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 크레인을 동원해서 수색이 전면 중단되고 네. 그 시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3차 회의까지 거치면서 크레인을 동원하지 않고 예. 선수와 중앙 부분을 수색하면서 예. 선미에 있는 부유물을 꺼내는 공시 작업이 가능한 방안이 새롭게 제시돼서 아하. 저희들의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한 거예요? 선체 외판을 잘라서. 예, 그렇습니다.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절단해서 예. 그 안에 있는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부유물을 뚫고 지금 잠수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부유물을 제거하고 수색을 해야 됩니다. 야, 그 부유물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물망이나 에어백이나 윈치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아, 예. 선미 부유물을 꺼내기로 이렇게 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주시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실종자 마지막 한 명까지 네. 예, 구조될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함께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첨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네, YTN 뉴스 FM 강전의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화공단 화재 사고 속보 전달로 3부에 예정되어 있던 스포츠 뉴스 브리핑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카카오톡이 이제 흡수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이틀째 출렁거렸어요. 네, 어제 그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그런 만큼 주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그 다음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89,8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이 모두 매수세에 나서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이 카카오를 통해서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다음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최고 11만 5천 원까지 높였습니다. 네. 또 카카오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KINX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회사 펀드에 출자한 바른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와 삼지전자 등 카카오 지분 보유사들은 5%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는 합병 소식이 발표된 어제는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7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또 이 경제력을 갖춘 여성 골드미스라고 그러죠. 네. 네. 골드미스가 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네요. 네, 30대 여성 10명 중 6명가량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2000년에는 54%에서 2007년 56%까지 올랐다가 금융위기를 맞아 잠시 하락세를 돌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58.4%를 기록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그 30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대와 40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여성들도 같은 연령대 남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데요. 네.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3.2%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거 있죠. 고부 갈등입니다. 고부 갈등. 몇십 년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게 마련인데요. 매주 화요일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결혼과 결혼 이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갈등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예요, 그죠? 네, 이거 원인이 뭘까요?
뭐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세대차입니다. 세대차. 한국처럼 변화가 심한 동네에서 그 세대차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권력관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권력관계? 예. 집안의 권력이 횡행하는군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침입자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오. 본인의 어떤 살림 사는 거 그리고 뭐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것들 살림 이걸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 네. 그죠? 세 번째로는 기대치죠. 네. 시어머니가 갖는 그 기대치 아무래도 며느리가 좀 못 미치잖아요. 아하. 내 때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죠? 그게 이제 안 맞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번째 굳이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벌이는 미묘한 애정 싸움으로도 또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경쟁 관계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고부간의 갈등을 만든다는 걸 딱 알고 시작하면 네. 아 이건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네. 예. 없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구나. 그리고 훨씬 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 네. 네 가지로 아주 딱 정리해 주시니까. 예, 고부간에만 유독 갈등이 많은 거 같아요. 네, 그 머리에 싹 들어오는 예,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사이에 이 고부 갈등에 이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역시 그 네 가지를 잘 대처해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어머니 좀 업적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 들어와서 고생해서 이렇게 키워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나한테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매사를 일단 상의를 좀 하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며느리가 통보한 시로 하게 되면 시어머님이 참 그죠? 많이 서운하시죠. 거기다가 한 가지 나이 드시면 갖는 노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잘 못 버린다든지 자꾸 지나간 얘기 한다든지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이해를 하면 훨씬 시어머님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며느리 쪽에서. 그렇죠. 네. 그 거기다가 말씀, 이제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존중이죠. 네. 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드는데 며느리가 뭐가 다 그렇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네. 마음에 다 들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망상이죠.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 사는 거, 아이 키우는 거, 내 아들한테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줬으면 최고고 간섭하지 마실 것. 본인은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다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잘 못하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태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간섭이고 잔소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존중해 주는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저 권력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간섭하게 되면 또 권력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고부간만 권력 관계가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도 권력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권력 관계를 펴나가려고 한다면 간섭하지 말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매사를 상의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 나가면 그 권력 싸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살림살에 다 물려주고 본인은 좀 놀러 다니시고 그죠? 그 사실 그 편한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이 고부 갈등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이거 남편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도 뭐 참 결혼 초기는 쉽지 않았고 우리 한국 남편들이 참 미숙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내한테 방패막이가 돼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와서 아무리 시어머니 섭섭해할 텐데요. 그 섭섭한 조금도 어머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고 본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서운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조금도 서운하게 하지. 그게 이제 결국은 부모님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돼주고 부모 앞에서 아내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를 말고 가능하면 존중해 줄 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아이고 저 자식 저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못난 자식. 그거 완전히 찍힙니다. 그러나 그 서운한 부분을 좀 감수하고라도 그건 독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진통이죠. 그러나 부모님 얘기, 어머님 얘기도 경청해 줄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어머님 뜻대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방치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일단 많이 회피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표류하거나 도망 다니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계속 남아있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진다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네, 정면 승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누이들. 와, 이 시누이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누이도 사실 어떤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로 시어머님하고 시아버님의 이제 태도가 문제인데 시누이가 만약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도 결혼을 해서 며느리 입장이라면 우리가 뭐 늘상 너무나 교과서 역지사지 그 입장이 돼보면 조금만 돼보면 그죠? 처음 결혼해서 적응할 때 얼마나 고충이 있을까. 시아버님 역시 내 딸이 만약 그죠? 저 경우라면 뭐 그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뭐. 그럼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말이죠. 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 처가하고 사위 사이에도 이게 갈등이 자꾸 늘어난대요. 이거 전에는 뭐 이 사위 사랑은 뭐 장모라고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회도 변하면 가족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가족의 형태도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부 갈등 그랬는데 요즘은 신고부 갈등 그러거든요. 요즘은 며느리 우세형 고부 갈등이에요. 아, 그래요? 옛날엔 이제 시어머니가 우세해서 며느리가 막 고충을 토로하는 정도였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며느리 우세형 고부 갈등. 그리고 옛날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위는 백년손님이고 씨암탉 갖다 바치고 정말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할까봐 그죠? 벌벌벌 떨었죠, 사실은. 요즘은 여건이 신장하니까요. 장모님의 이제 입김이 세지는 겁니다. 김서방,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딸을 하려면 갈라쓰게 뭐 이래가지고 진짜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가 오히려 딸하고 사위를 이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장모가 나서서. 그렇죠. 여권 신장이 아무래도 제일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가 위주로 모여 살거나 아예 처가살이를 하다 보면 누구라도 한 집에서 함께 살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 대부분 보면 그 장모님한테 그죠? 친정어머님한테 아이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좀 더 증폭되기도 하고요. 요즘 뭐 처가에 아이 맡기는 경우가 많죠. 뭐 신세를 훨씬 더 많이 진대는 거예요. 맞벌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아이를 처가가 더 편하니까 옛날부터 맡겼었거든요. 출산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밀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장모하고 사위 옛날 같지 않다. 이거 참 새로운 풍속도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그 갈등을 푸는 그 해결 방법을 뒤집으면 그죠? 장모님과 사이의 갈등을 푸는 그 지혜 단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시어머니가 그럼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장모님도 사위를 일단 존중하는 거예요. 예? 내 사위라기보다도 누군가의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이제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m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하나의 성인으로서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사위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 것만큼의 한 반만큼만 해도 칭찬받는 사위들. 사랑받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장모님이 사위들한테는 아직도 점수를 후하게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뭐 물질적으로 꼭 반드시 잘하거나 꼭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직업을 가져서 연봉이 엄청나야 꼭 장모님 사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주 좀 전화드리고 그죠? 좀 살갑게 먼저 다가가고 그러나 뭐니 해도 아내를 잘해주는 거, 아내를 잘 챙겨주는 게 최고죠. 장모님, 뭐 장인어른은 내 딸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됐지. 그럼요.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근데 이제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점수 뺏기는 짓을 또 안 해야 돼요. 정말 100번 잘했는데 진짜 아니할 말로 외도를 한다거나 진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죠? 이래버리면 잘했던 거 완전히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사고 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워낙에 대가족 제도가 유지돼 오면서 또 일제 강점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가나 처가의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근대화가 됐으면 자식들을 결혼하면 좀 해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의식이나 버는 횟수도 좀 줄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좀 잘 살아봐라. 이게 좀 더 멋있는 부모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나 이 가치관이 참 잘 안 바뀌는 게 옛날처럼 막 3대가
4대가 모여 사는 다 한 형태는 집에서 이제 다 모여서 예. 안 살고 요즘은 핵가족처럼 변했지만 네. 여전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건 우리가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아니 요새 줄에 서달라는 저 신랑 신부들 보면 집 어디다 구했냐? 그럼 처갓집 그 가까운 쪽에 어딘지 근데 훨씬 많아요.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육아 때문이죠. 육아 때문에 예. 가까운 데 있어야 예. 된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우전적이 아닌가.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거리도 좀 적당히 띄우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게다가 말이죠. 요즘은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전에 했던 말하고 달라져 가지고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는 참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뭐 갈등이 생기고 한다는 게 육아 문제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바로 고부간에만 유독 갈등이 심하고 고부간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와 딸 사이에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사실 결혼하게 되면 친정집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자주 들락거리고 그죠. 아이 키우는 것도 부모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데 고부간의 갈등하고 친정엄마와 딸하고의 갈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너무 격의가 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밀착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다소 조금 예의를 갖추는데 친정 엄마한테는 그냥 예의를 안 갖추고 들어는 반말도 하고 친정 부모도 딸한테는 그죠? 격의가 없으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니까. 그럼 마마걸. 더 갈등이 이제 마마보이 같이 마마걸이죠. 예. 뭐든지 엄마하고 붙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위가 그게 오히려 또 불만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 장모님은 지나치게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오만 간섭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불만을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부부가 싸우는 원인을 가끔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육아 문제 관련해서 그 집안의 어른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정말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고 부모의 심정이기도 한데 정말 본인이 기꺼이 내가 봐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냉정하고 처음에는 야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 뻔히 사정 알고 맞벌이 하는데 내가 안 봐주겠다고 하면 봐줄 사람도 없고 시어른도 없고 있다고 해도 저 지방에 살고 그죠? 또 연로하시고 그러니 정말 본인도 건강이 시원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주고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네 자식 결혼할 때부터 네 자식 네가 낳으면 반드시 네가 키워라. 난 못 봐준다. 분명히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애를 맡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미리 낮추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봐달라고 했을 때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로 수락을 할 수는 있죠. 오늘은 나도 계획이 있어. 나도 약속이 있어. 나도 오늘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못 봐주고 내가 내일 봐줄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할 수 없는 것은 그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일단은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딸 자식이지만 딸이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있거든요. 본인이 옛날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그것 나름대로 존중을 해줄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엄마가 내 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오냐오냐 받아줘서 그게 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해요.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 육아상의 좀 혼선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는 건 아빠도 안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건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 고려해야 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그 육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돈이 따르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도 싸우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자식 세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봐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정에 살해해라. 살해. 어디 가서 맡기더라도 돈 주지 않느냐. 부모님이 돈을 무슨 전제로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한테 맡기면 공짜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 그렇죠. 공짜는 아니다. 반드시 살해해라. 선물해주고 뭐 모셔가서 음식 대접해주고 그거 아니고 반드시 살해를 따로 해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 봐준다고 처음부터 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돈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거절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받으세요. 받으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차해주는 공은 없고요. 어쩌다가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거나 하면은 자기한테 막 화살이 돌아오니까 그럴 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돈을 모아놨다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주겠다고 하는 돈까지 거절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제가 오히려 또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최근 세사에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하고 변화하고 있는 나라여서 이런 이제 세대 간의 문제 또 결혼 문화도 격동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 바람직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좀 자립심이 좀 적어. 너무 부모 의존적이야 하는 생각을 가져요. 좀 자립심을 좀 가져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한 신혼 신부가 바로 그 나이가 돼서 부모님이 준비할 게 아니라요. 아까 청소년 시기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 시기부터 떠나보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네.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그 연습을 어릴 때부터 안 시키면 절대 자식은 부모 폰을 못 떠납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부모도 자식을 잘 떠나보내야 되죠. 네. 그래서 출발은 각자가 잘 사는 거 거기다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더하면 그건 뭐 금상첨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가정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렸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번호가 950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